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복귀를 해보고 그다음에 리뷰 업종 그리고 전략 같은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추세 안정권에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와,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은 방향성이 조금 덜 보였다라고 친다라면은 오늘 시장 같은 흐름은 약간 고개를 삐쭉 내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철책선의 비유를 해드렸었는데, 자, 시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점과 여기 이 라인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여기 그 가운데 라인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고. 자, 여기서 이 구간에서 과연 여기서 철책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여기를 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그전에는 보니까 이 구름대 양운이지만 구름대 아래쪽에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구름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장을 시켜보니까, 확장을 시키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요 구름대 안쪽에서 위치해 있었다면 이제는 구름대 밖에 벗어났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떻습니까? 조금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조금은 편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보다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 흐름이 또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자, 주봉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주봉의 흐름을 딱 보시면은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구름대도 그렇고요. 자, 구름대도 그렇습니다. 이 구간만 딱 돌파를 해주면, 그죠? 여기만 딱 돌파를 해주면은 정말 좋은데 말입니다. 그죠? 여기만 딱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은 좋은데 말이죠. 그럼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먹구름이 사실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이제. 과연 여기를 어떻게 잘 돌파하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있을까?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자, 분봉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에 2650포인트가 보입니다라고 했죠. 여기. 그래서 목표 수치는 265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650포인트는 저항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2650포인트를 보시면은 딱 저항 구간이죠. 직전 고점들 저항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봉상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2650포인트가 여기죠. 딱 여기 저항 구간입니다. 야, 절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세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지, 과연 철책선을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결국에는 철책선을 넘었어요. 이제는 의도를 조금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일단은 저기까지는 가겠다. 그러니까 2650포인트까지는 한번 가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내려올 지연정 일단 움직임을 보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움직임은 어느 정도 그런 의도를 표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더 확인하자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였다면은 지금은 제가 사례가 확 걸려버네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의도가 표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급 흐름인데 현재 수급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별로 보셨을 때 과거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사례가 걸려가지고, 시급했네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과거에는 매수 접근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서서히 이제 매수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도 이제 퐁당퐁당이지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그 지수, 수급적인 측면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빠져버렸으면은 철책선을 못 넘고 아래쪽으로 빠졌으면은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을 거칠 텐데 여기서 이제 버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비록 갔다가 다시 빠지더라도 2650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주식이 없으신 분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종목이든지 추세가 좋은 종목이면 더 좋겠죠. 그런 종목 쪽으로 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를 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2650까지는 한 번 더 끌고 가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음번에 2650포인트에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건지. 어차피 주식을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매매 대응하는 구간이거든요. 매매 대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매매해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얼만큼 조금 더 회복하고 난 다음에 비중을 갖다가 조절할 것인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650까지는 이제 조금 더 가려고 하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 업종을 보시게 되면은 요즘 종목군들 보시면은 테마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죠. 인맥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사실 그렇게 종목군들이 크게 두각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추세가 좋아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 추세보다 약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 속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종목군들 보니까 화학업종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시장 흐름이 예를 들어서 약 한 5, 6층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4층 정도 이 정도 흐름이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시장 뒷구멍이를 조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느냐 싶거든요. 자, 화학주들 한번 보시면 SK케미칼,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 금호석유화학, 하나솔루션인데, 지금 SK케미칼이라든지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추세에 못 미칩니다. 시장 추세에. 자, 한번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요런 것들은 오늘 거래량,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졌잖아요. 이 거래량 증가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위로 돌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매매 관점으로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임 딱 잡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셔도 돼요. 요런 것들은 참 괜찮습니다. SK케미칼. 요런 거는 오늘 움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움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줘야죠. 의미가 있단 말이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롯데정밀화학이네요. 자, 롯데정밀화학은 어떻습니까? 시장보다 한참 아래 있죠. 시장은 한 이 정도 라인, 여기 이 정도에 있다라면은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모자라죠. 시장이 한 5, 6층에 있으면 얘는 한 3층 정도? 이 정도 밖에는 못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뒤처지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관심만 가지는 거죠. 아, 얘가 이 정도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이 정도 흐름만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관심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점이라고 해서 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아주 저점에서 잡아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 내는 방법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격언해 보면 기본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뭐 지금은 무릎입니까? 이제 서서히 무릎 정도까지는 왔겠네요. 그죠? 무릎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화학도 한번 보죠.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장기 입평 돌파를 했죠. 그럼 장기 입평 돌파를 했으면은 이제 뭐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배열도를 갖추겠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터졌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아직 갈 자리가 있다는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단기 주봉이라든지 월봉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매매 관점으로 투자가 아니고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중에 오늘 또 최근에 지주회사가 좀 좋은 흐름이에요. 한화, LS, CJ,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하나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움직임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종속 회사들보다는 그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종속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매매 구간이고요. 언제든지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구간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볼 만한데 조정을 안 주잖아요. 조정을 안 주면 짧게 치고 빠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나오면 그때는 투자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 개념으로 볼 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 같은 경우는 매매 개념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에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를 보니까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장기평 위에 올라왔죠. 장기평 아래쪽에 깔았잖아요. 그죠? 중단기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열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봉을 보면은 주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돌파만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게 무겁죠.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돌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LS 같은 경우에는 월봉도 마찬가지죠. 월봉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월봉 살아 있습니다. 예. 관심 가질만 하죠. 추세적으로 대응할 만하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돌파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관심 가지고 있다가 딱 얼마 정도 요 가격입니다. 여기 보면은 13만 5천 원에서 13만 6천 원, 13만 5, 6천 원 정도만 돌파를 해주면 참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13만 5천 원 정도만 가면은 자꾸 두들겨 13만 5천 원, 6천 원 가면은 자꾸 저항으로 저항받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슈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만 딱 지켜보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 딱 보고 있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14만 5천 원 돌파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죠. 아직까지 이거는 추세적인 매매가 아니란 말이죠. 월봉은 강하지만 월봉이 만약에 여기서 뭐 장대봉으로 확 뽑아준다라면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잖아요. 그 이제 만약에 장대봉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13만 5천 원, 13만 6천 원까지 돌파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붙어서 그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집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2, 4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LS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딱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CJ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같은 경우에도 추세 좋네요. 자, 추세 좋고 주봉, 월봉 한번 주봉 보십시오. 자, LS하고는 다르죠. LS는 요 아래쪽에, 먹구름 아래쪽에 있었는데 얘는 돌파를 해버렸네요. 그죠? 훨씬 추세가 좋죠. 월봉 보십시오. 월봉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종목 CJ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빨갛게 매수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일봉 볼게요. 일봉 보시면은, 예,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매수세 들어와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매도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수급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관들, 연기금, 보험, 투신, 이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네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약간 추세적으로 봐도 돼요. 지금 12만 9,500원이니까 제가 볼 때 뭐 한 14만 5천 원만 돌파를 하면은 15만 원까지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고요.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구름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도 뭐냐면은 이제 날 좀 바라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제 날 좀 바라봐 주세요. 나도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부 한번 봅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 34만 원에 한번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량 소화시켜야죠. 여기 직전적 고점. 여기 물량만 소화시키면은 제가 볼 때는, 예, 다시 한 번 더 여기 직전 고점까지 갑니다. 이게 38만 6천 원, 지금 33만 원이니까요. 35만 원만 돌파를 해주면 38만 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딱 집중하면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수익은 나오잖아요. 매매하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아니, 시잘데기 없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다고 매수하는 종목보다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낫죠. 추세, 이런 종목이 거래량 붙어 보면 더 빨리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과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장보다 한참 아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저점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게 저점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점이 나왔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아직까지는 관심 좀 달라고 소리를 못 하고 있죠. 이제 여기를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심 가지면 돼요. 아까 두산처럼요. 자, 그 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아직까지 한참 멀었죠. 현대차하고 똑같죠?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냥, 지금 저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위아도 어떻습니까? 아직 멀었죠. 관심 가지려면은 어떻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요 위로 싹 올라와야 돼요.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화학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건 매매를 해봐야 될 종목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의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일단은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겠다. 2650을 돌파를 할지 모자랄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은 뭔가 한번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되겠죠. 그런데 기관의 매수로는 뭐 찔끔찔끔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추세가 위쪽에 있는 괜찮은 종목군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LS, CJ, 두산, 그 다음에 뭐 이제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 그 현대모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SK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이런 화학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충분히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낼 수 있단 말이죠. 괜히 나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제 바닥에서 탈피한 종목, 그 종목 사가지고 저만큼 가면 수익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겠죠. 그런데 그 종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배제해란 말입니다. 외국인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밑에서 잡아가지고 현대차처럼 이런 종목군들 끌고 올라온다? 수익이 큰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현대차 같은 거 손대느냐? 손 안 댑니다. 오히려 손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케미칼, 롯데정밀화학, 화학업종들. 그러니까 지금 화학업종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꽤 있어요. 지주회사, 그 다음에 화학업종들, 그 다음에 건설 쪽, 그 다음에 금융주 몇 개, 예, 그 다음에 증권업종, 이런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주회사는 이들이 주도업종은 아니에요. 주도주는 아니란 말입니다. 선도주들.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2650포인트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종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매수로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직접 매매를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돌파를 했잖아요. 철책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쫓겨나지 말아야죠. 그죠? 밑으로 아래쪽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2560포인트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 2545포인트까지 이 아래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래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더라도 단기 조정이긴 한데요. 밀리더라도 단기 조정이긴 한데 밀리려면 오히려 빨리 밀려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야 돼요. 늦게 가잖아요. 만약에 요쪽에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파하고 나서 버티고 지지하는 게 좋아요. 버티고 지지하는 거. 여기서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2650포인트 부근이나 돌파를 하거나 거기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거기까지 자리까지 가려면은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한 70포인트 남았죠. 그죠? 70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650포인트까지는 오픈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꺾이면은 그 시점부터가 더 이상 못 가는 지점, 그 지점부터 다시 한 번 더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다음 주까지 또 저를 볼 때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군들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